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조용합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따로 열리지 않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이 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동안 눈여겨보던 종목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료를 취합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은 결국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성급함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는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간 관심에 없던 섹터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시야를 넓히고 심도 있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HPO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매출원과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PO의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유산균과 비타민입니다. 일단 유산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HPO의 주력 제품은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약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HPO는 세계 1위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회사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과 LGG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TV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현재 가장 커지고 있는 건기식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홍삼 관련 시장이 건기식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년 내에 최고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종근당입니다. 다만 종근당 같은 경우는 덩치가 매우 비대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행보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HPO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덩치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관해서는 영상 후반에 언급하겠습니다. HPO의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매출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으며 여러 리포트에서는 올해의 성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O의 두 번째 매출원은 바로 비타민 관련 제품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트루바이타민 제품으로 2020년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는 덴마크 관련 제품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앞세우며 선전하고 있는데 반해 비타민 시장에서는 트루바이타민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현재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건기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진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HPO 같은 경우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PO의 채널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홈쇼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판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효율적으로 판매에 돌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직영몰 방문자 수 추이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그만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HPO 같은 경우 직영몰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소비자들은 직영몰 방문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HPO도 꾸준히 직영몰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HPO는 중국 법인을 통해 프리미엄 분유인 하이엔 고고 유기농 밀크 파우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팔리는 제품으로 상당히 비싸지만 중국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에게는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중국 제품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공략해 HPO는 중국 1위 회원제 마트 샘스클럽에 입점해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몰도 꾸준히 운영하고 중국을 기반으로 향후 동남아에도 브랜드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HPO의 신사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밝힌 반려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은 연간 10%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식품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반려인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HPO는 올해 10월 강아지 사료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고양이 사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2023년 중국과 일본을 먼저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상당량의 자체 제품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상 국가를 중국과 일본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PO는 박리담의 경영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 판매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쌓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HPO 경영진 또한 기존 네트워크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기존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드 구축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HPO 대표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이현용 HPO 대표입니다. 그는 GS 홈쇼핑에서 20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유통했고 여러 제품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반짝 인기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브랜드를 구축한 제품이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해외 브랜드 제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해외 브랜드가 더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HPO에서 론칭되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북유럽 감성을 기반으로 시장에 어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는 반려동물이 사료를 접한 후 익숙해지면 다른 사료를 쉽사리 먹지 않는다며 반려동물 사료도 프리미엄을 지향해가며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해 수의사 네트워크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초콜릿 M&M으로 익숙한 마즈 펫푸드 브랜드로 로얄 캐닌 반려동물이 사료 선두주자라고 언급하며 향후 로얄 캐닌을 넘어서 반려동물 탑티어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막 반려동물 사업을 하는 HPO가 세계 1등 브랜드를 겨냥한다는 말은 정말 엄청난 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신생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현용 대표는 이미 중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려동물 브랜드도 프리미엄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HPO에 대한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ROE 또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체 플랫폼으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와 OEM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에 빈틈이 없다는 말이죠.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HPO의 주가는 한동안 횡보하다가 8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8월에 급격하게 하락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락한 상황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 26일 기사를 보시면 주식 조정장에서 유독 새로 상장한 기업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렌탈, 크래프톤, HPO 등이 언급됐습니다. 롯데렌탈이야 업계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그다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크래프톤은 게임주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다만 HPO 같은 경우는 전혀 이유 없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건기식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법안과 더불어 10월 반려동물 전용 식품이 유통된다면 분명 HPO는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도 조금씩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